화면 공유됐나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화, 이게 6월인가 3월인지 저도 이제 가물가물해졌어요. 근데 올 봄에, 올 초에 이소플라본 플러스라는 유산화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성 건강을 위한 제품인데 요즘 많이 전달해 보셨겠지만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단 몇 번의 섭취를만으로도 바로 효과를 보실 정도로 굉장히 도움 많이 주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소플라본 플러스는 갱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20대여도 이런 증상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소플라본 플러스가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 몸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소플라본 플러스는 이 제품 안에 이소플라본이라는 대두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부원료들이 들어있는데 이 원료들이 우리 그 갱년기 증상, 열감이나 불면증, 소리 잡음이 들리나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들어있어서 이소플라본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제품은 피토에스트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출시되었던 성분인데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성분이 어떤 것들은 조금 줄어드는 양으로 함유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 성분들은 다 비슷하고 함량에만 차이가 미국 피토에스트린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미국 제품 피토에스트린을 드시던 분들한테 제가 우리나라에 출시된 이소플라본 플러스를 드셔보시고 둘의 차이를 물어봤었는데 크게 본인이 몸으로 체험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둘 다 도움이 되더라라고 후기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피토에스트린을 드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것도 도움이 될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 제품을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의 건강에 관해서 여성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바로 여성 호르몬입니다. 남성들에게도 이 여성 호르몬이 있지만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있고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나이가 노화가 되음에 따라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의 양이 서로 높았던 게 낮아지고 낮았던 게 높아지고 하면서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변했어라는 부분들이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남성성, 여성성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어질 때 과도한 양이 분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 우리가 느끼기에 돛물이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작은 한 방울이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특별하게 되어져 있는 호르몬이 바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인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무엇이 분비되고 무엇이 줄어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돼요. 에스트로겐은 주로 월경, 임신, 출산, 폐경에 전반적으로 더 관여를 하고 우리 여성의 신체 건강을 유익하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골격 건강, 혈관 건강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고 나서 난저가 배란이 되고 난 뒤에 프로게스테론이 양이 증가되면서 어떤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인데 요즘 그런 증후군, 어떤 그 생리통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혹은 성인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바로 이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어지고 또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조절이 안 돼서 어떤 월경증 증후군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기보다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이 비정상적으로 조절되어졌을 때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적절하게 분비하고 조절하면서 신체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조절되어지는 게 달라졌을 때 건강적으로 이상 신호가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은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그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이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란이 되기 전까지는 에스트로겐이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고 그 이후에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고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분비되고 없어지고 분비되고 없어지는 것들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불편 증상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생 중 이런 여성 호르몬들의 분비 정도를 보시면 사춘기가 되어 가면서 이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되었다가 폐경기가 되면서 그 함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조용해졌어요. 저희 집 애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죄송해요. 네. 근데 요즘에 이런 여성 호르몬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불편한 현상들이 있는데 바로 조기 초경, 조기 폐경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또래보다 일찍 초경을 경험하는 성조숙증과 같은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성인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폐경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그 신체 호르몬의 변화가 비정상적으로 균형 잡히지 않게 되는 부분들의 원인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은 환경, 조기 초경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 비만하거나 또 플라스틱 제품이든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호르몬 교란 물질들 그리고 유전적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어떤 조기 성조숙증과 같은 증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생리적 증후군이 굉장히 심한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생리적 증후군, 특히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을 크게는 생식기의 모양, 그 자궁의 모양에 따라서 혹은 위치에 따라서 생리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은 부분, 배가 아픈 복통이 아프면서 오는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염증 수치를 높여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피지 성분이 과도하게 분비되었을 때 생리통이 많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런 분비를 낮춰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메가3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메가3 성분을 충분히 잘 섭취하시게 되면 이 생리통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아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자동 분비와 그 없어지는 부분이 어떤 곡선을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생리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했던 비타민 E가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서 비타민 E를 섭취하게 되면 또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 또 자궁 생식기 계통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비만해서인지 어떤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많이 받았는지 스트레스인지 잘 살펴보시고 또 먹는 영양 식습관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폐경은 이제 뒤쪽에 나올 겁니다. 고령 임신이에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초산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26세에서 31세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 저희가 훨씬 빠르게 뭐라고 해야죠? 임신 아까 뭐 이름 뭐라고 했죠? 초산 연령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출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호르몬의 주기에 배란이나 이런 주기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돼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폐경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느끼는 다른 말로 폐경이 되면 갱년기가 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증상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20대에도 갱년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게 바로 가짜 갱년기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갱년기는 폐경이 되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았을 때 난소가 노화돼서 더 이상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을 때를 갱년기라고 말하는데 20, 30대의 경우에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뇌에서 제대로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갱년기 증상이 보이는 분들도 이소플라본 플러스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제 앞서 설명드릴 그 이소플라본이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중장년층, 이제 곧 폐경기에 다 도달하는 이런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적인 이상 신호를 겪게 됩니다. 이런 폐경이 빨라지고 하는 이유가 영양 결핍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폐경이 빨라지고 몸에서 어떤 호르몬 분비가 점점점 노화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몸이 적응하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서 여러 가지 골격 건강, 관절 건강, 혈관 건강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소플라본 플러스 제품인 거죠. 이 중장년층의 영양 결핍 정도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소화 효소가 잘 나오지 않아요. 특히 콜레시토키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식욕 억제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입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맛이 증가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입맛이 떨어지면서 어떤 음식 섭취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고 이것이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섭취 부족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렇고 이 60대 이상, 65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영양 결핍이 전 세대를 봤을 때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족한 부분이 바로 칼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칼슘이 굉장히 부족하죠. 이것은 사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비타민 D, 칼슘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중장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결핍이 일어나고 결핍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질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중장년층의 영양 결핍은 큰 이제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리적인 여성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현상에 관련돼서 조절을 할 뿐만 아니라 고지혈, HDL, 좋다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은 낮춰주고 또 중성지방 같은 걸 쌓이지 않도록 분해해주는 역할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예방, 치매, 건망증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역할을 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들이 하고 있던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갱년기가 와한 나이라고 하면 이러한 건강적인 것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갱년기 증상이나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이제 분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호르몬 처방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뭐 3개월마다 드셨다, 그리고 또 3개월 쉬었다, 어떤 분은 2년째 계속 드신다라고 제가 만난 고객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호르몬은 뭐 크게 건강적으로 이상이 없다, 적정한 양을 섭취하면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등 어떤 호르몬의 수용체들이 과발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암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호르몬제를 섭취하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할 경우에 우리가 약을 처방받듯이 섭취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섭취되어서는 안 되는 그 영양 뭐라 그러죠?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니까 주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갱년기 증상이나 내가 호르몬이 부족해서 이런 에스트로겐이 담당했던 역할들 우리 몸에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신 해줄 수 있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시게 되면 빠진 부분에 대한 보충이 되시겠죠. 그래서 뭐 오메가3, 앞서 설명드린 이소플라본, 비타민 B군,
칼슘, 비타민 C, D, 레시틴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호르몬은 노화 단계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호르몬 양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단계별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을 때는 다 잘 되고 있지만 점점 낮아지면서 나중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까지 올 정도로 이 호르몬이 하고 있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코파만 지수라고 해서 이런 증상들,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숫자가 나오죠. 뭐 15점, 뭐 25점, 뭐 35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점수대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리의 대상이 다르겠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PPT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심각하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찾으셔야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전문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건강 전문가시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도움되는 영양을 섭취하고 정신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극복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들님 상담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어졌을 때 우리가 여성들이 가장 첫 번째로 직격탄을 맞는 곳이 바로 뼈 건강이에요. 우리 몸의 뼈는 딱딱하게 생각되어지는데 겉에 딱딱한 피질골이 있고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해멸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골질은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골다공증 환자들은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 것처럼 다 없죠. 그래서 이런 이 해면골을 담당하는 부분은 칼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콜라겐, 이소플라본, 여러 가지 단백질, 오스테오칼슘과 같은 단백질과 미네랄들이 복합된 형태로 이 해면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부족할 때 여기에서 뭔가 빠져나가면서 안이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 넘어졌을 때 이 피질골도 약해질 거고 이 안에도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골다공증은 살아가는 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넘어지거나 부러졌을 때 그 2차적인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후유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죠. 2차적으로 생기는 질환들이 크기 때문에 당뇨병의 합병증처럼 이 골다공증의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고 뇌 건강, 심장 건강, 눈이 한번 나빠지면 다시 고치기 어려운 것처럼 뼈도 7년에 한 번씩 계속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부분이긴 하나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뼈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만들어지는 성장기간 약 30대가 뼈량의 최고치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조골세포의 역할이 커서 계속 뼈가 만들어지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꽉 채워져요. 그런데 그 30세에 그 정도가 지나고 나면부터는 조골세포 역할보다 파골세포의 활성이 커지기 때문에 뼈가 만들어지는 것이 없고 없어지는 것이 많아져서 노화와 함께 골다공증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파골세포의 역할을 낮추고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움받는 영양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 인체의 뼈는 30대 정도의 가장 최대의 양을 겪고 이때까지가 성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뼈의 성장기.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점점 쇠퇴기에 가죠. 그런데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여성보다 뼈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형성되어지는 뼈의 양도 엄청 크죠. 이 골절역치라고 하는 것은 넘어졌을 때 부서지냐 부서지지 않냐의 그 역치인 거예요. 근데 폐경기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8, 90대가 돼도 그 골절 역치보다 높은 정도의 골 밀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은 폐경기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낮아지죠. 그래서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지고 다시 붙는, 봉합이 되어지는 시기가 엄청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이 특히 남성보다 더 뼈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폐경기, 에스트로겐의 분비의 저하로 인해서 생겨질 수 있는
뼈 골질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골다공증 위험이 크죠. 그리고 매년 이 골다공증 환자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뼈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성장시키는 단계에 그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이 다이어트를 20대에 더 많이 해요. 10대에 더 많이 하고. 아까 잠깐 앞에 볼게요. 만약 이 시기에 뼈를 채워놔야 하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혹은 내가 다이어트를 했다. 과거로 돌아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 골절 역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낮은 정도의 뼈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폐경기 이후에 훨씬 젊은 나이에 부러졌을 때 다시 붙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0대가 될 때까지는 영양의 결핍이 오지 않게 뼈 건강에 대해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을 뺀다고 굶거나 무언가 한다고 하면 다 때려 말리셔야 돼요. 절대 하지 못하게.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중 건강을 위해서 이 30대 이전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뼈가 점점 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파골세포의 기능이 강해진다고 했는데 노화의 단계로 인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슬릴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보통 뼈는 없어져야 되는 자기의 수명을 다한 뼈들은 파골세포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지고 조골세포에 의해서 제거됐던 부분이 다시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 노화가 되면서 파골세포가 훨씬 활성이 뛰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없앴는데 다시 채워지는 것들을 못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파골세포의 기능을 죽이고 골다세포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바로 성분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이소플라본은 대두에 많이 들어있고 콩 종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서 콩 단백질 많이 먹으라는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소플라본 플러스는 이렇게 갱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20대든 30대든 여성들에게 특히 취약할 수 있는 이 뼈 건강에 필요한 이소플라본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주 원료 대두 이소플라본에 붉은 토끼 추출물, 아마시 혼합분, 그리고 감초 뿌리, 부원료 이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영양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화학적 구조식이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소한 구조 때문에 우리가 이소플라본을 섭취했을 때 에스트로겐처럼 작동할 때도 있죠. 100% 똑같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진 않지만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어떤 호르몬,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게 해줄 수가 있고 이소플라본을 섭취할 때는 비배당체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콩을 섭취를 했죠. 그럼 콩 안에도 분명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데 이 콩 안에 있는 이소플라본은 장에서 여기 베타글루코시데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비배당체 여기 이 당이거든요. 포도당. 이 당이 떨어져 나가는 형태로 되었을 때 우리 장에서 흡수가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콩으로 먹었는데 이런 베타글루코시데이즈가 없어서 비배당체 형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화장실로 가버리게 되겠죠. 유산화의 이소플라본은 이 비배당체 형태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어떤 이 효소 작용과 상관없이 별도로 우리 건강, 뼈 건강과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을 인체 실험 테스트를 했는데요. 4주 정도 섭취를 하게 되었을 때 유의적인 증가, 이 골 형성, 아까 조골세포 말씀드렸는데 이 조골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분해, 파골세포였죠. 이 골분해 지수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소플라본 배당체를 40mg 섭취했을 때 유의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것을 또 저희가 임상 실험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소플라본을 드셨을 때
파골세포의 기능은 떨어뜨리고 고골세포의 기능은 높여주는 역할을 우리 몸에서 받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부원료 아마씨는 폐경기 증상 중에 열성 홍조, 얼굴이 볼이 붉게되거나 열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마씨에 많이 들어있는 이 리그난 성분이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기능을 우리 몸 안에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작용을 이 아마씨가 해주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부원료 성분이죠. 또 하나는 이 감초뿌리인데 이 감초뿌리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고 왜 석류가 여성 호르몬을 많이 함유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감초뿌리에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 예방, 세포 재생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성분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 토끼잎 추출물에는 마찬가지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갖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또 불안감, 또 우울증, 또 뼈손실, 몸에 생기는 염증, 그다음에 열감 같은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증상적인 어떤 갱년기 증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다고 하면 뼈 건강에는 적신호겠죠. 그리고 어떤 혈관 건강이나 또 중성지방, 살찌는 부분, 체지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상 반응이 보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들을 이 이소플라본을 섭취하셨을 때 도움을 받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보이시는 분들은 더더욱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중장년층의 혈관 건강,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줄어들면서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혈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혈관 건강 자체에 이상도 있을 수 있지만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여성들에게 훨씬 많이 호르몬 의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도 나이에 비해서 점점 우리가 노화 과정으로 줄어드는데 이것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겐이 감소되어서 나타나는 우리 신체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장년층들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였을 때 이 지방 함량이 줄어드는 부분. 오메가3가 중성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중성지방이 복부 쪽으로 집중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메가3를 추가적으로 같이 섭취하셨을 때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밀도, 우리가 이제 그 여성의 건강에 이소플라본도 드시지만 그 뼈를 골질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칼슘과 여러 가지 오스테오칼슘과 같은 또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이 뼈 골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들인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죠. 근데 특히 부족하다고 하는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했을 때 훨씬 골밀도가 잘 채워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소플라본 플러스 설치하고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우리 신체의 변화들에 대해 예방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으로는 내가 갱년기를 맞이할 시기가 되었다. 혹은 20대이고 30대이나 이런 증상들, 너무 이른 시기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영양 결핍의 시기를 겪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글루코사민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관절 건강, 뼈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이 글루코사민이죠.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헬스팩, 비타민 D, 칼슘을 추가적으로 드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바로 이소플라본 플러스 성분, 그리고 오메가3를 섭취하시면 중년 여성 혹은 남성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년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남자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소플라본? 남성분들은 이 이소플라본을 드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남자분들도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8, 그다음에 그 에스트로겐이 2 정도의 비율로 하고 있는데
남성에서는 그게 어떤 균형을 맞추는 정상 분비인데 거기에 여성 호르몬을 넣으신다고 하면 왜 저희가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갱년기 증상을 빨리 겪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난 것 같이 남성들에게도 반응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잔소리가 많아지고 여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성의 특징이라고 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호르몬 수치를 보면 그런 분들한테 이런 에스트로겐 수치가 보통 남성들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는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는 거고 여성 갱년기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 이게 줄어드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5대 5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성성이 강하게 보이긴 하나 그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는 것은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이게 맞냐 이게 맞느냐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남성분한테 에스트로겐 주지 마세요. 저 질문이요. 네네. 여성 그 호르몬 질환 중에 네. 갑상선이나 뭐 유방암이나 난소 쪽에 뭐 이렇게 암이나 어쨌든 치료하고 있는 분들은 네네. 에스트로겐 아니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도 네네. 해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부원류에도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고 콩도 구조가 똑같지 않지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암을 가지고 갑상선암에는 상관이 없지만 난소암 또는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습니다. 근데 암을 발생된 원인이 표면에 세포막 표면에 수용체가 과도하게 발현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많이 받아들이겠죠, 세포 안에. 그럴 경우에 그런 암세포들이 더 빠르게 증식하고 성장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경우에 따라서 호르몬 또 호르몬 억제제죠.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여성 관련된 생식기계통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데 또 이런 것들을 드시면 나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뼈 골질의 감소를 고민한다고 하시면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 플러스보다는 저희 콩 단백질 있죠. 소이 프로테인이나 혹은 칼슘, 마그네슘, 콜라겐 이런 비타민 C 같은 거 섭취하면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뼈 건강을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이소플라본 플러스는 드시지 않는 것을 더 권해드려요. 그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의 타입이 어떤지 모르니까 권하지 않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저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동사공증 예방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은 그러면 마그네탈 D하고 이소플라본 플러스랑 함께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 드시면 더 시너지가 도움이 되시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